고양이의 신기한 능력 중 하나가요,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계를 읽을 줄도 모르고 숫자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알거나 하는 시간 개념은 당연히 없을 텐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를 깨우고요, 또 매일 정확한 나의 귀가 시간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식사 시간이 되면은요 밥그릇 앞에 앉아서 야옹거리며 보채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정말 시계를 볼 줄 아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으로요, 고양이는 정말 시간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5초와 20초의 길이 차이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30분간 외출하고 온 주인과 3시간 동안 외출하고 온 주인을 대하고 반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고양이는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도 하고 시간이 길고 짧음 역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럼 고양이는 시계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계를 보고 읽을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의 체내에는요 생각보다 정확한 생체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시계로요, 이 시계에 근거해서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은요 계절별로 해의 길이와 위치에서 시간을 구분합니다. 즉 해의 길이로요 다가올 계절을 인지하고요 번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또 때로는요 자신의 밥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기다리며 식사를 놓치지 않기도 합니다. 해의 길이로요 계절과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햇빛의 길이를 인지하기 힘든 실내의 고양이들은요 어떻게 시간을 구분하는 걸까요? 고양이의 시간인지 능력은요 단순히 햇빛의 길이뿐만 아니고요 달빛이나 인공 조명의 꺼지고 켜짐, 또 우리가 떠난 후에 잔존하는 우리의 채취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흐려져가는 냄새의 변화와 또 시계에서 울리는 정기적인 알람음, 또 새의 쥐저김이나 이웃집 자동차의 도착 소리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놀랍지 않은가요? 머릿속에 이런 여러 생체 시계가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며 시간을 인지하고요, 또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수면 시간과 패턴을 조절하고요, 우리를 같은 시간에 깨우기도 하고요, 또 같은 시간에 자신의 밥그릇 앞에서 기다리며 우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녁에 깨서 사냥을 다니며 활력이 넘칠 시간이나 실내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는요 우리와 자신의 생체 리듬을 맞춰버렸습니다. 즉 자신의 생체 시계를 돌려서 우리 사람의 시계와 맞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고양이도 잠을 자고요, 우리가 깨면 같이 깹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일하고 돌아오면요 사냥놀이 활동, 그리고 식사 후 잠을 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요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즉 고양이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듬과 패턴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것에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시하는 동물인 것이죠. 여기서 규칙적이란요 시간을 기준으로 규칙적인 것입니다. 즉 고양이의 생활에 있어서 시간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은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시간에 맞춰 고양이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는 않더라도요 문을 주시하며 여러분이 돌아올 때가 됐다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쪽 귀를 까딱까딱거리면서요. 하지만 여러분이 약속이나 일정의 변화로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면요 아마 고양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가한 후에는요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잔소리를 하거나 조금 과하게 여러분을 맞이하거나 반긴다면요 아마 여러분의 늦은 귀가, 즉 일정에 맞추지 않은 귀가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양이의 규칙적인 일정에 우리가 마냥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시간의 규칙성에 생기는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이가요 내가 일정한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면요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느끼시면은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요 불이 켜지는 그런 조명의 설치로 내가 귀가하지 않더라도 곧 귀가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요 고양이가 흥미있어할 만한 TV를 틀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주셔도 좋지만은요 낮잠을 충분히 잔 후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자동으로 틀어지게 세팅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자동급식기의 사용으로요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더라도요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새벽에 같은 시간에 만약 잠을 깨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고양이의 생체 시계를요, 다시 내 생활 리듬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러한 새벽잠을 깨우는 행동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요, 어떤 경우에도 침대를 벗어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절대 놀아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시고요, 간식을 주거나 놀아주기 시작하면은요,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당연히 여러분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고양이가 여러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해서 밥을 주고 놀아주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정말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요, 잠들기 전에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요, 일반적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며 낮잠을 자다가 주인이 돌아오면요, 생체 시간이 본격적으로 주인과 교감하고 사냥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집에 돌아와서요,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기 직전에 15분을 격렬히 놀아줍니다. 그 후에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고양이는요, 그루밍을 하고 더 이상 주인의 자극이 없다면요, 쉽게 고양이도 잠이 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생체 시계, 고양이의 시간 인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